허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활동이 물질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한 후에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 결과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외적 세상 안에서도 내부와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허상에 그치는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부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최상의 것들만을 상상하려 할 것입니다. 연극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원하는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단단한 사물들을 실체라 믿고 실체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현재 겪는 일은 이전에 발생한 어떤 물질적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란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인할 뿐입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진정한 활동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저의 주장을 월터 로드에 기억해야 할 밤에 나오는 서문이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건 로버츠는 대서양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의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승객들이 4월의 차가운 밤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 불렀습니다. 로버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 선박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로버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흡사한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피트입니다. 둘 모두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덕없이 부족한 약간의 구명보트만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귀중한 오마르카이암의 루이 비아트를 비롯해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의 어느 날 밤 배는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로버슨의 그 소설에서 그 배를 타이탄이라 불렀고 실제 화이트 스타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소설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에 인생은 깨어나야 할 악몽이라는 확신이 뚜렷해진다. 깨닫지 못한 인간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형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로버슨이 한 상상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과는 떨어져 있어서 과학자가 조정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통해 유도 미사일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림 한 장을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의 극본이나 책을 쓴다. 그가 지구의 반대편에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본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작가의 책장을 넘길 때 작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어찌 알겠는가? 그의 사상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을 그가 어찌 알며 그의 삶이 주고 있는 생명을 누군가는 그에 대해 트집 잡고 누군가는 칭찬하고 있는 그에 관한 분쟁을 그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이들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잠들어 있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의 정신,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작품인가? 무엇이 그인가? 잠들어 있는 그가 그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는 느낄 수도 없는 그인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고 그 모습이 만들어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죽기 전에 자기의 친구 오라이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 태도가 있는 것만큼 사물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은 마음의 태도와 함께 변해가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삶 그 자체도 변하게 될 거야. 내가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라고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예언자가 아니다. 그가 니느웨에 대해 예언했던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에게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예언자이다. 그는 그의 의견을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모두 똑같이 표명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 또한 계속 똑같아질 것이다.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행위, 즉 그대가 침상에 누웠을 때 그대 머리에 떠오른 그대의 꿈과 환영들에서 볼 수 있는 활동, 미래는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언자이다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나오는 자신의 꿈이 실현된 정상에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댄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이야기 속의 댄서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껍데기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에 실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상력의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지탱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은 실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을 지금보다 밝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육신들보다 더 오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형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 19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런 상태로 5년간 지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당신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허무맹랑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여 그 이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로 했어요. 세상 밖으로라는 책을 사서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찬 마음은 한편으로 제쳐두고 평소에 원하던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서 휴레이 댄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맹점 계약을 따내어 저만의 댄스 학원을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어려웠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밤마다 상상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자기의 댄스 학원을 운영하는 상상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 네바다의 리노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휴레이 댄스 학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혼자 운영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고 말하면서 저와 함께 하기를 제안했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돈을 빌려 리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신과 당신이 말하던 상상력은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공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또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죠. 또 다른 스튜디오 하나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 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었고 세상 밖으로라는 선생님께서 쓴 얇은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제 댄스 학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 댄스 학원을 갖게 된 것, 제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 책을 다시 읽고 상상 속에서 직장 상사가 리노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칭찬하면서 우리가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두 번째 스튜디오를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매일 밤 상상의 무대에서 재현했습니다. 그런지 3주가 지나 거의 똑같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파트너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제안받았고 저는 혼자 리노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전해준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상상력에 대한 깨달음을 제 직원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법칙을 사용해 이룬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린 강사가 제 이야기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일어났을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론들은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 만약 실제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자기도 믿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개월 안에 열릴 국제 댄스 회의에서 우리 리노 학원이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조적인 상상에 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고 많은 관중들 앞에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었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머레이지가 직접 와서 악수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이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상상의 드라마는 현실 속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작은 리노 댄스 학원은 회의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는 상상 속에서 재현했던 것처럼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실제 일어난 후에도 저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강사는 아직도 이 법칙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이 B는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단편 소설 하나를 완성해서 출판하려 하고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어떤 사건과 소설로 썼던 어떤 사건을 비교하게 될 때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소설의 대략의 줄거리를 읽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버몬트로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몬트주에 있는 스토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후 초대했던 친구가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른 이의 이기적인 요구가 자기를 지배하게끔
허락하는 이전의 삶의 태도를 지속하든가 그 패턴을 깨고 퍼먼트를 떠나든가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삶의 태도를 깨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청혼을 받게 되고 그녀는 행복하게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 앞에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때에야 비로소 제가 썼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소설과 제가 겪은 일과의 의미심장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어느 날 버몬트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고 처음에 친구의 여름 별장이 스토시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견디기 힘든 여름을 그곳에서 견뎌내거나 아니면 그곳을 떠나버리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제게 주어진 의무와 친구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 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담하게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온 지 얼마 지나고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현실과 소설은 갈립니다. 저는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네빌, 저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녹색의 땅은 잘 잊히지만 오직 신들만이 그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위대한 기억들에 의해서 우리는 신을 알게 된다. 결말은 우리가 수학 시계를 잊고 있다가 그 과실을 거두게 된 상상의 원천과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던 곳에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씨를 과실로 수확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과 혹세무민 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 상관없이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이츠는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적은 후에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묘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 사건들을 이처럼 묘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마법의 주문 마력 환영들을 영원히 내보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자들이 내보내는 상상의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장 정교한 생각들, 목적들, 감정들은 우리의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갑자기 내게 떠올랐던 것이다. 지옥으로부터 왔든가 천국으로부터 왔든가 어디서부턴가 왔다. 어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상상하십시오.